올바른 구조인지 노드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프로토콜이래요. 이런 거는 이제 약간 프로그래밍적인 거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요렇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고요. 삼성이 좀 말했대요. 경제학 이론은 완전 개똥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비탈릭이 자유주의자라면 조금은 뭐 케인즈 학파에 좀 동조해도 되지 않나 라고 했다네요. 여기서 또 이 사람이 주석을 달아줬어요. 케인스 경제학.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사상에 기초한 경제학 이론이래요. 높은 실업률과 디플레이션을 거시적 규모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로 소비를 유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대요. 소비 측면 경제학이고요. 케인스의 주장은 소위 통화주의자. 그가 많은 반목을 겪었다고 하네요. 물론 정부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부가 소비를 유도를 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화폐를 푸는 게 가장 쉬워요. 화폐를 풀고 금리를 낮추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화폐가 시중에 계속 풀리다 보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다시 화폐를 회수하는데 이런 절차들이 어느 순간에는 안 먹힌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이게 안 먹히는 순간에는 이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정부 주도의 소비는 별로 좋은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부는 그냥 적절히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정부는 뭐 우리의 그냥 신변보호만 해줘도 사실 될 것 같아요. 물론 복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 좀 세금을 걷어가지고 조금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측면은 확실히 필요하죠. 그래서 100% 자본주의도 없고 100% 공산주의도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고요. 어, 말이 좀 길어지지만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 좀 이해하고 계시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 제가 계속 그냥 얘네들이 했던 말들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갈게요. 이 부분은 좀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어, 삼성, 비트코인 캐시는 세그잇이 없지. 라이트닝 네트워크 하려면 세그잇이 필수인데 라고 했어요. 근데 로즈는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 임마 이렇게 했어요. 어, 로저버 말은 근데 비탈릭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로저버 말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하네요. 근데 비트코인 캐시는 이 문제를 이미 수정했다고 비탈릭이 말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코딩하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해결했다면 해결했다 한 거예요. 왜냐면 얘는 그걸 잘 알고 있을 거니까. 요거는 세그잇은 제가 저번 방송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지금 뭔가 있나 봐요. 이거 재밌네. 요 부분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어, 이렇게 위부터 그냥 읽을게요. 블록체인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증인, 전자서명을 블록으로부터 분리해서 따로 보관하고, 그만큼의 여유 공간을 TX로 채워서, 그러니까, 이게 따로, 서명을 따로 보관하고, 남는 공간에다가 그러니까, 거래 내역을 좀 더 채운다는 거예요. 거기서 스케일링을 이루는 방식이 BIP 148에서 뭐 도입이 되었고 이 세그윗 포크를 반대하여 남은 체인이 지금 비트코인 캐시 체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온체인 스케일링 업된 하드포킹 코인으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를 근거로 지금 미국에 있는 표준기술원에서는 비트 보세요. 미국 표준기술원에서는 비트코인 캐시가 오리지널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며 세그윗 포크로 분리된 비트코인 코어가 하드포크 체인이라고 규정을 했대요. 전 이건 몰랐어요.
미국 표준 기술원에서는 이걸 이미 말을 했대요. 이건 진짜 몰랐네. 요 부분 알고 계셔야 돼요. 요 부분 우리 한번 정리를 해야겠네요. 제가 만드는 그 자료에다도 요 부분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요 부분 굉장히 재밌네요. 프린트 스크린 하나 해놔야겠다. 잠시만요. 방송 도중에 제가 프린트 스크린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수료 문제로 뭐 논쟁이 길어졌다고 하는데요. 비탈릭은 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보를 찾아보지 못했던 기간이 한 2달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나 봐요. 저 그 바다에 갇혀 있을 때. 비탈릭 말을 하는데 비트코인 캐시는 15초 블록 생성과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고스트를 왜 도입하는 포크를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도입하게 되면 굉장히 제 생각에는 엄청난 그 파장을 불러올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요. 블록 사이즈를 늘리는 건 장기적인 해법이야라고 로저버가 말했고 비트코인 코어 측에서는 아니야 그냥 막다른 골목길로 가는 거지 라고 했는데요. 요 부분 비탈릭이 우려하는 거는요. 블록 사이즈가 늘리는 건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된대요. 블록 사이즈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중앙화도 걱정을 해야죠. 왜냐면은 사이즈가 그만큼 커지게 되면은 거래 정보가 많이 담기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형 채굴 업체들이 아마 요거를 좀 주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말을 했대요. 너네 왜 이렇게 둘이 사이가 나쁘냐? 로저버부터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 로저버 그러니까 나한테 말하게 해줘서 넘난 감사, 땡큐 행보 했고요. 코어 개발자들은 당시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토시의 비전에서 멀어지는 결정을 내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멸하고 검열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음. 요 부분 있죠. 경멸하고 검열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음. 요건데 이게 뭐냐면은 사토시가 말하는 것은 온체인상에서 그대로 비트코인 자체적으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고요. 거기에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요. 근데 지금 코어 개발자들은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 코어를 계속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르게 한 거죠.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했고 서명 분리, 세그윗을 도입을 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로저버가 상당히 빡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경멸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검열을 했대요. 뭐 돈을 어떻게 매수를 하든가 해갖고 뭐 검열을 했겠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비탈릭이 말을 했대요. 나도 원래 비전이 변질되었다는 거에 동의를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비탈릭이 옹호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 측을 옹호를 하는 건데요. 그래 비트코인 코어는 기존의 비트코인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렇고요. 방송 중에 톡방 주세요. 그냥 오픈챗 검색에 코파남 치면 나와요. 오픈챗 검색에 코파남 치면 나옵니다. 제가 원래 비번 걸어놨었는데 검색도 되게 해놓고 비번도 지금 잠시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비탈릭이 지금 코어가 원래의 비전에서 변질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코 너무 자주 파는 거 아니야? 코파남, 코인을 파는 남자. 이게 코인을 셀하는 게 아니라 코인을 같이 공부해서 제가 판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코 너무 자주 파는 거 아니에요? 코 잘 안 팝니다. 저는 제 코에 손가락도 안 집어넣어요. 저는 제 코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 어릴 때부터 제 콧구멍에 손가락을 안 넣습니다. 예, 그 부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삼성이 말을 해요. 우리는 우리의 코인이 있고 비케는 그들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완전히 별개의 체인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 뭐 서로 적대할 필요는 없지. 그래서 비탈릭이 그래 나도 그렇게 동의해. 근데 아직 좀 먼 것 같다. 이러면서 삼손
요 비트코인 코어 측이 빅퀘러들을 공격해왔어. 이거는 불공정해. 왜냐? 얘네들이 경멸하고 검열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 캐시 측을 대응했거든. 왜냐면 나는 이더리움 클래식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어쨌든 BTC와 BCH 사이에 뭔가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크레이그 라이트는 좀 미친 것 같아. 제가 어제 요거만 본 거예요. 요거만. 어제 트윗에서.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트윗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넘어가면서 요거만 본 거예요. 제가 어제. 그리고 저는 비탈릭하고 얘하고 좀 싸운 것 같긴 한데 싸운 것도 맞긴 합니다. 왜냐면은 크레이그가 그래가지고 또 얘가 빡쳐가지고 비탈릭에 대한 글을 막 썼어요. 아까 학위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미 증명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또 비탈릭이 이렇게 제시를 하면 또 여기 트윗에서 얘가 그거 비트코인 캐시 이미 다 뭐 해결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딴지가면서 이 아저씨가 비탈릭 보고 좀 더 공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긴 했는데, 공손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사실 지금 좀 흥분을 한 것 같아요. 비탈릭이라는 좀 그래도 코인계에서 거물한테 한번 까였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보세요, 그렇죠? 아 그래, 나는 비탈릭이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알아. 근데 이게 뭐 그의 그런 뭐 교육적인 그런 상태의 그 방식이 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네요. 뭐 의견이 달라서 그러겠죠. 그런 의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뭐 살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계속 비트코인 코어하고 캐시 측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를 안 다루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하지만 계속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끝냈고, 요거는 이제 비탈릭이 4월 4일 기사, 오늘 기사거든요. 말을 했대요. 블록체인이 중앙 서버보다 효율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비용을 낮춰야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하고요. 보세요. 광범위한 이용을 위해서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대요. 여기 부테린이 우리가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효율성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있다며 검열에 저항하고 사기를 방지하며 투명성과 경고성을 유지하고 상호 운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했대요. 이게 블록체인에 대한 그 분산화 장부에 대한 거거든요. 분산화 장부를 시키는 거예요. 예. 분산화 장부인데 그게 뭐냐면은 탈중앙화예요. 검열에 저항한다는 말은 탈중앙화예요. 탈중앙하고 사기를 방지. 왜냐면은 여러 컴퓨터가 증명을 하는 그런 거래 기록이 여러 컴퓨터에 저장이 되잖아요. 여러 노드에 저장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기를 방지하고 투명해져요. 왜냐면 우리 지갑들 주소도 다 볼 수 있죠. 투명성과 경고성을 유지하고 왜냐면 데이터가 계속 쌓여요. 그래서 경고성을 유지하고 상호 운용성은 마찬가지죠. 확보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했대요. 이게 그냥 블록체인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그렇죠? 비탈릭이 그랬어요. 그 비용이 저렴해져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레이어 2나 플라즈마 등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면 블록체인의 비효율성을 중앙화된 서버의 1000배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을 했대요. 그렇다고 하고요. 이더리움에서 계속 말하는 플라즈마인데요. 플라즈마의 경우 모체인 아래 자체인을 주고 블록체인 기록을 일부만 저장해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레이어들을 두는 걸까요? 체인 레이어를 두어가지고 하는 거고, 이게 보면은 알파였나? 그 플랫폼이 하나 있거든요. 중국 거. 알파인가 뭐 하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저기 디코노미 가니까 그 부스가 있던데, 그게 디포스 방식인데, 이거 뭐 어떤 식으로 거래를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제가 기술적인 측면을 좀 물어보니까 얘네들이
메인 체인을 하나 두고요. 사이드 체인을 하나 또 다른 레이어에다 둔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역할을 다르게 한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퀀텀도 마찬가지죠. 그, 그 비트코인에 해당하는 레이어가 있고, 이더리움에 해당하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가 따로 있고 해갖고, 역할이 다른 레이어들이 이렇게, 제 역할을 하며 나아가는 그런 식이고요. 엘타인가? 엘타예요. 뭐 알파인가 엘타인가 뭐 있었어요. 아무튼 뭐 파란색이었던 건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플랫폼 이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그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약간 요런 비슷한 기술인 것 같아요. 지금 요거 보니까 부텔이 그냥 비탈릭이 블록체인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이 있고 각각의 특성이 있다면 어떤 것은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지만 지연 시간 문제 요게 그거예요. 이게 포스 시스템 요거예요. 포스 어떤 것은 효율성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맞는 건데 똑같은 말인데 이게 포스고요. 그러니까 포스는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지만 지연 시간의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 개발자들이 계속 디포스를 선호하는 이유가 노드가 작기 때문에 그 노드 개수가 작음으로써 생성되는 블록의 주기를 낮출 수 있대요. 하여튼 그래서 디포스를 선호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프로그래밍적인 거라 한번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디포스를 선호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보안 쪽이 좀 더 이렇게 강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확장성. 뭐 확장성은 뭐 당연히 강조돼야 될 것 같고 이건 아까 그 뭐지? 아까 그 기사에 계속 연이어진 그런 내용인데요. 그냥 플랫폼 효율을 높이고요. 비용을 낮출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쵸? 비트코인에 이어 제2세대 가상화폐로 불리는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는 분산 플랫폼이다. 이날 비탈릭 부테린 창업자는 아마존 EC2 가격을 예로 들며 EC2 가격은 시간당 0.04달러지만 현재 블록체인의 오버헤드 그러니까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간접적 혹은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시간 자원은 100만 배 정도 떨어진다. 이게 블록체인의 오버헤드는 100만 배 정도 떨어진다고 말을 했대요. 그만큼 약간은 비효율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대용량 트랜잭션을 일부 노드만 사용해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샤딩과 용량 확대를 꼽았다. 샤딩과 스케일링을 꼽았다고 하네요. 뭐 그렇고 이런 것들은 약간 프로그래밍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들어도 잘 몰라요. 그냥 아까 그 사람이 좀 해석해 놓은 거 그런 부분들을 아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요거 있었고요. 요거 있는데 너무 소리 크게 들려요. 죄송해요. 이게 이렇게 뭐 말을 한 다음에 비탈릭이 계속 말을 했대요. 이렇게 강연장에서 이렇게 말하다 비탈릭이 또 이렇게 거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거들었는데 뭔 말을 막 샬라샬라 했는데 이 내용을 이 사람이 여기 적어놓은 건데요. 비탈릭이 앞서 가짜 사토치가 했던 프리젠테이션 내용을 언급하며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비난을 가하는 영상이래요. 셀피시 마이닝에 관한 내용인 듯한데 프리젠테이션 영상을 보지 못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중요한 한마디는 비탈릭의 마지막 한마디래요. 왜 이 사람이 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가지도록 허락하는 거냐. 재미가 이거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쓴 거네. 왜 이 사람이 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가지도록 허락하는 거냐라는 말을 했다네요. 그래요. 아까 그 글에서 유출을 해보면 크레이그 그 사람에 대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이 가짜 사토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크레이그인가? 아무튼 다른 사람이
발표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몇 개 더 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좀만 참으세요. 좀만 참아요. 힘들어도. 퀀텀 노드 보겠습니다. 노드, 6,881개고요. 지금 차이나 노드 4,526개, 한국 노드 1,000개 안 되네요. 미국 노드도 523개 함의하고 있고요. 뭐, 섬나라에도 하나 있고, 섬나라에도 있고, 신기하네요. 아무튼, 요거. 코인 마켓캡.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조정당하면서, 대체적으로 많은 코인이 조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테더는 경고하고요. 예. 거의 다, 끝에 다 꺾였죠. 퀀텀 19, 우리 퀀텀. 제가 퀀텀 좋아하니까 이해하세요. 버지가 뭐 좀 많이 올라갔었네. 그랬다가 또 다시 조정을 당했고. 뭐야? 뭐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 얼마야? 괜찮아 이 정도는 뭐 예산 일인 뭐 기존에도 이랬으니까. 코인 마켓캡까지도 한번 그냥 쑥 훑어봤어요. 근데 재밌는 게 아이콘 23이고 오미세고 22, 리스크 21이 버지가 20이네. 대박이네. 퀀텀 19위, 비체인 18위, 이더리움 클래식 17위, 바이낸스 코인 16위, 트론 15위, 램 14위, 테더 13위, 대시 12위, 모네로 11위, 아이오타 10위, 네오 9위, 스텔라 8위, 카르다노 7위, 이오스 6위, 라코 5위, 비켓 4위, 리플 3위, 이더 2위, 비코인 1위입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봤고요. 아마 마켓캡 그래프가 조금 줄어들었을 것 같아. 별로 뭐 안 줄었네요. 그냥 이동을 좀 한 것 같네요. 코인 간에. 비트코인은 떨어졌어도 뭐 어디 펌핑온 코인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아프리카 도움이니까 뭐 상관없고.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봤습니다. 차트는 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는 것도 재밌죠. 아래꼬리 조금씩 달기 시작하는데 아래꼬리를 많이는 달진 않네요. 그래도 지금 21평선 맞고 다시 요 가운데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요렇게 가고 있어요. 뭐 언젠가 하락세 뚫어서 떡상하는 날 오겠죠. 뭐 뚫리면은 뭐 답도 없는 그런 코인 그런 위치니까. 아무튼 예,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방송 좀 그래도 했는데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으신 것 같네, 그쵸? 아니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 질문 있으세요? 음, 음슴? 음슴? 네오 차트 얼마나 봐달라고요? 알겠어요. 요즘 제가 차트 질문 자체를 안 받아요. 왜냐면은 지금 비트가 뚫는 게 문제라서. 네오, 네오, 네오가 이 상승세를 벗어났었네. 벗어났었어요. 2017년 9월 걸로 봐야 되네. 벗어났었네. 이게 지금 9월부터 오는 추세선이고요. 이전 거는 왜 안 나오냐? 나와라. 왜 안 나오지? 근데 왜 차트 원래 이런가?
아무튼 그런데 간당간당하긴 했어요. 왜냐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거든요. 비트랑 비슷하게 갔다가 올라왔는데 한번 보면은 요것도 지금 하방 삼각 수렴을 한번 했네. 아씨, 이게 이상하게 차트가 막 튕긴다 이거 이게. 하방 삼각 수렴 하다가 튕겼고, 그리고 요건데 요거 두 개 이렇게 이어지는 거. 그리고 지금은 튕겼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요. 네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파요 아직. 뭐 그렇게 거래량이 여기서 변곡 비슷한 거래량이 나오긴 했는데 요런 것보다는 훨씬 낮은 게 사실이고 저조해져요. 근데 여기서 횡보 좀 해주면은 사실 지금 위치가 장기 추세에서 지지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긴 한데요. 횡보를 좀 오래 해주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해요. 왜냐면 네오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별로 없어요. 요 정도 하나 있고 요 정도 하나 있고 여기가 굉장히 크네요. 여기 112부 뭐 10만원대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두세 개만 뚫어주면은 그래도 다시 올라가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렇죠. 요런 부분 작년에 비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어딘가에 다 코인이 간 것 같긴 한데 어디 갔을까? 다른 사이트도 있나? 네요. 바이낸스가 한번 볼까? 아, 죄송. 바이낸스로 물량이 많이 왔네. 바이낸스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왜 안 움직여? 이상해요, 이게. 여기까지 잘 안 와요. 바이낸스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괜찮아요. 바이낸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장기 하락세를 못 벗어난 게 사실이고요. 이해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나오려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이거를 더 여기까지 이렇게 끌었을 때, 이 수렴점이 5월 중순까지도 나오긴 해요. 네오가. 5월 중순까지도 나오긴 하고, 네오는 여기 거래량이 조금씩 터지는 걸 봐서는 지금 가격대를 기준으로 뭔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긴 합니다. 보면은 여기서도 그랬고요. 여기 시세 분출된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다 지금 가격대를 기준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부터 분할로 들어가도 괜찮아 보이긴 해요. 예. 괜찮아 보이긴 해요. 네오 같은 경우에도. 그러고요. 현님은 지금 네오 물려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도 뭔가 지금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가격대다. 매수세가 들어오는 여기 보세요. 그쵸? 매수세가 들어오는 가격대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한번 나와주면은 이 추세만 좀 돌파해주면 괜찮을 것 같고 매물대를 찾아보면은 뭐 이 정도 부분 이게 왜 이래? 왜 이렇게 튀어? 왜 튀니? 요 정도에 하나 있고 그리고 뭐 요 정도에 하나 있고 거의 뭐 비슷하니까 패스 요 정도 하나 있고 큰 매물대는 한 4개 정도 있어 보이네요. 네, 4개 정도 있어 보여요.
60%요? 60%뭐 올라서요. 근데 이게 네오가 플랫폼 코인이잖아요. 그쵸? 플랫폼 코인인데 저번부터 제가 현님 최근에 안 들어오셨을 때 제가 방송에서 했던 말이 플랫폼 코인에도 종류가 많다. 그래서 포스를 선택해서 보안성을 높일지 딥포스를 선택해서 내가 그래도 노드 간의 합의 그러니까 대표 노드를 뽑아서 뭔가 좀 더 속도적인 측면 그러니까 블록 생성 주기를 줄인 다음에 속도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갈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근데 이 네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오는 어떻게 보면은 참 웃긴 게 공산주의에는 왜냐면은 포스는 보세요. 포스는 어떤 식이냐면은 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 국민이 약간 국회의원인 그런 느낌이고 그냥 국회의원으로 예를 들게요. 그냥 뭐 국회의원하고 똑같은 건 아닌데 전 국민이 국회의원인 게 퀀텀 같은 포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제 하는 요런 좀 잘못 설명을 했다. 잘못 설명을 했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대통령을 뽑는데 전 국민이 투표를 하는 게 이제 포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퀀텀 같은 애. 그리고 어 보팅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대표 노드들을 선출을 하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약간 뭐 대의원제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게 이제 이오스 쪽에 보팅을 통한 21개의 노드를 뽑는 방식이고 그리고 카르다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랜덤으로 대표 노드들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된 대표 노드들의 딜리게이트, 위임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대리로 노드 구성을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근데 이 네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네오 재단에서 노드를 찝어버려요. 너 노드해, 너 노드해, 너 노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오는. 그래서 약간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근데 사실 뭐 네오에서 60% 손해 보셨으면은 뭐 다른 뭐 60% 이상 조정된 그런 코인들 뭐 사면 거의 다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그래서 현님도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어떤 거를 선택할지. 내가 플랫폼 코인으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할 거면은 나는 이런 식의 플랫폼 코인이 마음에 든다 하면 그런 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포스가 마음에 들었어. 그럼 퀀텀이죠. 그러면은 그래 퀀텀의 배경이 뭐가 있지? 얘가 어디에 쓰이지? 얘가 지금 협약을 어디랑 하고 있지? 이런 거를 딱 알아보는 거죠. 근데 네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서구권의 인식은 강해요. 왜냐면 얘도 지금 재단에서 딱 정해버리는 노드에서 거래들을 처리하는 그런 애기 때문에 물론 뭐 스피드적인 측면은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얘가 엔트시어 때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서구권에서 인식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 탈중앙화에는 아직 안 맞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는 좀 아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뭐 우리 은행 이런 시중 은행에서 중앙 서버에서 관리하는 애랑 똑같다. 이런 거는 사실 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죄송합니다. 저 트름이 나와가지고. 아무튼 여기까지 볼게요. 네오가 안 좋다, 좋다를 떠나서요. 그냥 네오는 그런 코인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를 팔아라 말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현님.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뭐 준비한 내용하고 봐달라고 하신 네오는 봤어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기사 수집을 해보시면서 네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이렇게 파보는 것도 좋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사실 네오는 지금 어, 탈중앙화보다는 약간 중앙화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투자를 안 했죠. 네. 근데 뭐 걔네들이 탈중앙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뭐 여러 기사들이나 뭐 이런 것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거는 없으시죠? 없으시면은 이제 방종하려고 합니다. 저도 잠을 좀, 사실 자는 건 아니고요. 오늘 누나가 집에 내려와가지고 제 방에 이제 침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나를 제 방에서 자게 하고 저는 다른 방에서 자야 될 건데, 자기 전에 예, 게임 한 판 하려고요. 게임 한 판 하고 자려고. 그리고 빨리 이 방에서 떠나려고. 아무튼 오늘도 다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요. 어, 빨리 나가세요. 나가시고요. 즐겨찾기 안 해놓으신 분들은 즐겨찾기 해놓으시면은 방송 뜰 건데, 아마 이제 점점 제가 유튜브 쪽으로 옮기지 않을까 싶어요. 요 방송을. 아무튼 그렇게 되면 또 방법 방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예, 게임이요. 배틀그라운드 하려고. 그래서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빨리 나가세요. 주무세요 좀. 바이바이. 좋은 밤 되세요. 수고하셨어요.